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전면전을 선포한 일본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격 카드는 어떤 것이 있고 실효성은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눈에 눈, 이에는 이라고나 할까요? 자,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 정부는 전략 물자 수출 제도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네. 쉽게 말해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건데요. 네. 수출 통제 체제 가 지역에서 일본을 빼서 새로 만든 다 지역에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지난 8일에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내용과 추진 일정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압박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죠. 네. 이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도 그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사 동향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유하는 협정인데요. 네. 이를 파기하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압박 카드로 쓰자는 주장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자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안보와 관련된 그런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 자, 아울러 대응 카드 중 또 하나가 그 일본산 석탄지 수입을 강화하는 거라면서요. 네,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 검사 강화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네.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산 석탄재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은 없지만 통관이 어려워지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여기다 내년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일 갈등에 스포츠 축제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림픽 보이콧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또 IOC 또 정신에 입각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한국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 일본을 압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바로 방사능일 텐데요. 자, 유 기자. 우리 정부가 식품 검역을 강화하는 카드를 빼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도 정부는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에 일본이 반발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지만 우리가 이겼었죠. 정부는 일본 수입 물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방사능 우려 때문에 일본 여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위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을 여행자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여행금지 구역을 도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해서 계속 축소, 은폐해온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림픽 문제하고는 별개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외교부는 일본 지역 여행 경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여전히 뜨거운데요. 자, 김 기자. 네. 특히 일본 여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월과 7월 오사카 방문객은 30% 줄었고요. 네.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은 8% 줄었습니다. 네. 이번 달과 다음 달 예약률은 70% 넘게 줄어 앞으로 일본 여행객은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반기에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일본 자동차는 불매 운동 한 달 동안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일본을 긴장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반격 카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가진 카드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 개발 지원 등을 내놨지만 정작 중소기업 측에서는 소재 부품 시장이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써야 하는데 쓰지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부품 수출을 제한하자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조차도 수출 규모도 작고 해당 제품들은 일본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 한 방은 없는 실정입니다.